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내 마음은 분명 나의 것이지만 내 의지대로 조절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와 타인과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갖은 애를 쓰지만 시간이 흘러 관계가 깨질 때는 어느 한쪽이 먼저 마음이 떠나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강자가 되어 원상회복을 위한 약자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인간관계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세상 만물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일원이 되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다가 갑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과 만남을 시작해 그 인연을 끊으면서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듯 지루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힘겨루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이들 문제, 돈 문제, 혹은 사소한 생활 습관과 같은 뻔한 문제들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존심 대결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충족되지 않은 데서 오는 불만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찾을 때 늘 사랑을 맨 앞에 둡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사람,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경제력, 혹은 취미나 가치관, 성적 매력 등과 같은 조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배우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둘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일 경제력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는데 지금 매우 가난하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이러한 설명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도 막무가내로 사랑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모든 후보자들을 제치고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마음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흔히 말하는 두 영혼의 강력한 결합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욕망과 기대감이 부합한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결혼 문화가 점점 더 이해타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증거로 혼전계약이 유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전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한 후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배우자와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도 혼전계약을 맺곤 합니다. 혼전계약이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일단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정당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재혼을 하면 종종 자신의 유산을 재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친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할 만합니다. 한 번의 이혼으로 이미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었고 초혼보다 재혼이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고는 해도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마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계약은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설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들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요즘에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거나 혹은 서로 이미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혼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그 탓을 돌리려 엉덩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끝맺는 것은 불행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부부가 서로 멀어지는 과정에서 양쪽의 대칭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어느 한쪽이 먼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식은 것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을 쥐고 흔들려는 주도권 싸움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둘의 관계에서 한 사람은 강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약자가 되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화해를 위해 노력할수록 서로 헤어져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할수록 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더욱 무심해지고 상황은 더욱 치명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저는 배우자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을 당신의 배우자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성혼 선언문이나 결혼 사진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 거란 점을 상기하곤 합니다. 이 결혼이 지속될 확률은 50대 50이다. 당신은 동전 던지기를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가? 이 질문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망과 배신의 근거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언제든 그 결혼이 끝나버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렸는가? 라는 탄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에 언제든 실망과 배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인간관계나 특정한 사람도 내 인생에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전적으로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라.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바람처럼 떠나라.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역설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지금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쾌락을 쫓으면 오히려 고통이 온다는 것. 가장 큰 모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승진을 하고 나면 월급이 오르는 대신 막중한 책임 때문에 힘들어지고 꿈꾸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카드값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경험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우지만 그 교훈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젊음은 젊은 시절에 낭비됩니다.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쓰기 위한 말일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은 곧잘 우리를 비웃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을 무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등 뒤에 죽음을 감춰두고서 한순간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군가 날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불행해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 하면 내가 행복해지니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베푼 것을 잊고 있을 때 돌아오기도 하고 찾으러 가면 멀리 가곤 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적게 잡게 되고 적게 잡으려 하면 오히려 늘어납니다. 나를 딛고 담장을 넘어가라고 어깨를 내밀면 오히려 품에 들어오고 품으려 가둬버리면 달아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명암이 있습니다.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그냥 생각 속의 사건들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의 일기일비하면 명백함이 깃들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환기하세요. 무심하면 사건이 스치고 지나도 무탈합니다. 생각을 끊으세요. 무심하세요. 그리고 즐겨야 올바로 즐기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롭고 즐거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